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달이 지났고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대하는 우리 국민의 태도와 생각을 되짚어봤습니다. 기도 콘텐츠 사업이 갖가지 잡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노아의 방주 한국 유치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산하에서 사역을 해오던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이 종교법인으로 독립해 설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자료를 공유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2024 목회계획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정교계 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취하면서 시작한 것이 노재팬 일본 반대 운동입니다. 이런 노재팬 운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문제가 가세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한 이후 국내의 반응은 지난 2019년 노재팬에 버금갈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됐던 수산업계는 일본산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세워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 힘을 쏟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2달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많이 사그러든 모습입니다. 크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산 맥주나 생활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여행지로는 일본을 가장 선호하게 됐습니다. 여행지를 일본으로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 제주도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나이가 있는데 같이 옆에 이웃 같은데 요새 뭐 환율도 많이 내려 900원대 가고 그러니까 싸게 해서 이때 한번 갔다 오자. 가보면은 또 이 나라가 어떻구나 하는 걸 나이 먹었으니까 듣고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식, 손주들한테 비단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SNS를 통해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는 만큼 이들은 생활용품 구입에 있어서도 비교적 일본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덜합니다. 때문에 생필품은 물론 문화적 소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거의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노재팬 때문에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가게 된 것 같고 드라마나 만화 이런 거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별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긴 해요.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저희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저희도 좀 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일본 여행을 더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의 수출 규제 초기 한국의 노재팬을 바라본 일본 기업인들은 이 현상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장담하면서도 실적 부진의 일부 한국 매장들을 철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일본을 바라보고 대하는 마음가짐은 많이 완화되어 노재팬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우리 국민 스스로 냄비근성이라는 자괴감을 갖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게는 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일본이 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올해 초 허위성 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피해자를 양산했던 한국 기독교 기념관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기도 콘텐츠가 사업으로 활용되면서 갖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자회견을 가졌던 노아의 방주 한국 유치 사업에도 유사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들에서 갖가지 잡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노아의 방주 한국 유치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 요한 휘버스 씨가 제작한 노아의 방주가 한국의 기증 형태로 영구 정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계를 비롯한 일반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노아스페이스 대표 박 씨를 상대로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 회수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소송 걸어라. 그 외에 말고도 각종 투자 유치 이런 걸로 인해서 송파경찰서에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고소인 측은 박 씨가 노아의 방주 관련 당사자와 어떠한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인사와의 인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스캔코인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현재까지 15명으로 피해 금액은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상을 앞세운 한국 기독교기념관이 허위성 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례가 있던 만큼 노아의 방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국내에 영구 정박된다면 선교적으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노아의 방주. 교계는 반기독교적 여론과 피해자 양산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아프리카 55개국에 사랑의 빵 공장을 세워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병원도 의사도 약도 없는 전 세계 오지의 선교 현장에 사랑의 왕진 가방을 보내는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이 종교법인으로 독립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이 31일 설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 산하로 사역을 해오던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은 종교법인을 설립해 더욱 활발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먹을 음식도 약도 병원도 없는 오지에 빵 공장을 설립해 음식을 제공하고 왕진 가방을 지원해 항생제와 진통제를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총회에 앞서 감사 예배에서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이선구 이사장은 소외계층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을 독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걸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지구촌은 12년 정도를 일을 해왔습니다. 총회로 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어 한평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은 후원금을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평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아프리카 제6호 사랑의 빵공장 설립을 위해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준비해서 모아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게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만 들 마셔도 나눌 수 있는데. 예배가 끝난 후 설립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총회에서는 임시 의장 선출, 법인 명칭 채택권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내 115개, 해외 65개국에 지부를 설립해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찾아 사역하고 있는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은 단독 법인으로 독립한 만큼 향후 많은 생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2023년의 끝을 2달여 앞두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 일선 교회의 사역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정보센터가 2024 목회계획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31년째를 맞은 세미나에서는 내년도 교회 운영과 설교, 지역사회를 위한 목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상실해버리고 많은 교인들도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번 세미나 내용에 담았습니다. 세미나는 내년도 목회계획 수립뿐 아니라 섬김 목회와 목회 컨설팅, 설교 컨설팅 등 사역자에게 필요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들은 팬데믹을 이겨내고 있는 한국교회에 복음과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위기 속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지만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먼저 회복되고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듯이 한국교회 부흥은 목회자들의 부흥이고 영적 성장이고 삶의 아름다운 질의 성장이죠.
목회자가 변하면 한국교회는 부흥되는 거죠. 세미나 자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싶은 목회자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우는 강연에 참가자들은 내년도 목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목회 현장에서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2024 목회계획 세미나는 올해도 목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장엔 기독교 지도자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 등 800여 명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주한 15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설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개회기도회는 국회 조찬기도회 부회장 김회재 의원이 맡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특별기도 순서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화합, 경제 부흥 등 주제를 갖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학회가 11월 4일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전환 시대 신학교육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학회 소속 14개 지학회와 2,000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해 신학교육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회에선 프로젝트 공모를 거쳐 선정된 2개의 연구팀이 6개월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합니다. 임성빈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기독교학회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와 비경제부처 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동시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을 내년에 줄이기로 한 정부 예산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해 교정 등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성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소년 활동 예산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십억 원 등도 전액 삭감됐는데 이에 따라 내년 17개 시도의 대부분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 등 7,000명이 넘는 시민은 약자 복지 축소라며 공동서명에 나서는 등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 등 공동시설이나 숙박시설에서 해충 빈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31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빈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병청은 1일부터 공항 출국장,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에서 프랑스, 영국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검역소 구제 업무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섭니다. 빈대에게 물리면 물과 비누로 씻고 치료해야 하며 빈대를 발견하면 스팀 고열, 진공 청소기, 살충제 처리 등을 통해 소독 퇴치해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11월 16일 수능날이 끝난 11월 20일부터 3주간 교육을 희망하는 100여 개 학교 18,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예방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회견에서 이스라엘은 끔찍한 공격을 당해놓고 하마스에 대한 적대 행위 중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가자지구에 더 많은 병력이 들어갔다며 이스라엘군은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공항에서 발생한 폭력적 시위를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꾸민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시위 배후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목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분열시키기 위해 중동 상황을 이용하려는 서방의 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마하치칼라 공항에선 이스라엘에서 온 승객들이 반이스라엘 시위대 수백 명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 내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정서를 외면한 채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멕시코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게레로주는 지금까지 45명이 숨지고 4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멕시코 휴양 도시 아카풀코에 상륙한 허리케인 오티스는 허리케인의 분류에서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 5등급까지 세력을 키웠습니다. 주택 22만 채와 해안가 호텔 80%가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았고 아카풀코 인구 67만 명 중 51만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일주일 가까이 연료난과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자연재해로 난민들이 급증하며 세계보건기구가 난민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연구 사업에 나섰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10억 명에 이르는 강제 이주민들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세계 곳곳의 보건과 이주 문제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 180명이 참여해 5가지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구 주제에는 이주민의 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접근 확대 방안과 인도주의적 위기의 중저소득 국가의 보건 대응 조치, 이주민의 생활과 노동 조건 등 건강 결정 요인과 해법 등이 포함됩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아침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지방까지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와 부산 24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자 지구는 식수조차 바닥나 생활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공격으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됩니다. 국제기구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굿TV는 그곳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